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편견이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해? 어린 네가 뭘 알아? 나는 같이 이렇게 나이와 같은 편견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요. 무언가 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 너무 이른 나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바로 지금 하시는 건 어떨까요?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점차 커지고 있는 중국의 커피 생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차의 나라로 알려진 중국이요. 최근 커피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젊은이들이 차 대신 커피를 찾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커피의 주요 생산지는 중국 차의 고향으로 알려진 이 남부의 윈난성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아라비카 커피는 온두라스나 과테말라산 커피와 유사한 부드러운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네슬레와 같은 유럽 커피 제조사들이 수입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현재 윈난성에서는 커피를 키우는 농민이 8만 명에 이르는데요. 아직 중국의 커피 수출량은 전 세계 커피 유통량의 1%에 못 미치지만 이 외국 기업의 윈난 합작법인 설립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생산 수출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이 스위스 식품기업 네슬레에 커피 원료를 수출하고 있는 중국 현지 업체는 2005년 147곳에서 현재는 2,000여 곳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네슬레는 1980년대부터 이 윈난성 농부들에게 커피 재배법을 전수하고 그들이 생산하는 커피 원두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현재 윈난성에서는 8만여 명의 농부가 차 재배를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커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슬레 측은 중국산 커피 원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2012년 기준으로 윈난성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농부들의 수입이 같은 면적에서 차를 재배하는 농부들의 수입의 2배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차에 비해 커피 재배 쪽이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이 차 재배 농가의 상당수가 커피 농장을 겸업하거나 커피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중국의 원두 수출량은 2002년 약 8,200톤에서 10년 사이에 6만 6천 톤으로 뛰어올랐다고 하네요. 스타벅스나 볼카페 같은 국제적인 커피 기업들도 이 원재료를 조달하기 위해 최근 잇따라 합작 투자 등의 형태로 베트남과 라오스, 미얀마와 인접한 이 윈난성의 법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커피 무역회사인 볼카페는요, 최근 중국의 시마오 아라비카진 커피사와 합작 투자 형태로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윈난성 커피 원료 수입에 나섰습니다. 스타벅스는 2012년 윈난성에 있는 아이니그룹과 합작사를 세워서요, 커피 원료 수입을 하고 있죠. 이처럼 최근 윈난성 커피 원료에 대해서 다양한 국제 무역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부드러운 아라비카 원두는 세계 시장에 새로 진입한 단계이지만 앞으로 더 빠르게 받아들여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중국의 커피 시장은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의 7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연간 1인당 커피 소비량은 5잔입니다. 그러나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는 20잔을 넘죠. 현재 중국의 커피 소비량은 연 12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뜬대로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서구식 생활 패턴이 유입되면서 중국 내 원두 소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또 온라인으로 원두를 주문하는 대만과 일본, 한국들의 소비자들을 통해서도 중국산 커피가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1998년 60kg들이 13만 7천 포대에 불과하던 중국의 커피 수출은 2012년에는 110만 포대로 8배가 늘었는데요. 이는 전 세계 커피 수출량의 1%로 코스타리카의 수출량과 같은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12년에는 700억 위안, 한화로 약 12조 2,700억 원 규모였던 중국의 커피 시장은 10년 내에 2조에서 3조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커피 관련 제품은 2011년 274억 위안에서 지난해 994억 위안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807억 위안에 달한다고 하네요.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 올 초부터 가뭄이 계속돼서 원두 가격이 뛴 것도 이 중국 커피농들에게는 호재라고 합니다. 브라질 커피협회는 올 원두 생산량이 예년보다 18%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세계 커피 원두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브라질의 생산량이 줄자 아라비카 원두값은 올 들어 73%나 뛰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에도 커피 생산국은 여럿 있지만 이 동남아시아산은 대부분 원두 커피로 마시는 아라비카종이 아니라 인스턴트 커피의 원료로 쓰이는 로부스타종이죠. 지금까지 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커피 생산국 역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로부스타 품종을 재배하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윈난성에서는요, 대부분 아라비카 커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윈난성에서 재배되는 아라비카 커피는 1880년대 후반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졌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것은 100년이 지나 중국 정부와 유엔 개발 프로그램의 투자가 이루어진 뒤부터라고 하네요. 사업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중국이 이제는 아시아의 커피 시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윈난성의 원두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넘어서 중국을 아시아의 대표적인 커피 생산국으로 만들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카피 레프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여기저기서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소리가 부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재산권을 흔히 카피라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카피라이트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이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표절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면서요, 창작자의 권리와 창조 활동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자 카피라이트와 관련해서 많은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들이 발생하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카피라이트가 가지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에 반발하고 나온 기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카피레프트입니다.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와 반대되는 의미로 1984년 컴퓨터학자인 리차드 스톨만에 의해 처음 쓰였는데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뜻하는 카피라이트를 패러디한 용어입니다. 그는 인류의 지적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만 공유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카피레프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 공유 활동으로 이어졌죠. 즉 카피레프트는 모든 지식과 정보는 인류의 공동 자원이며 타인과의 소통과 공유 없이 생산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카피레프트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요. 먼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인터넷 주소 앞에 붙는 월드와이드 웹을 들 수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웹의 첫 글자를 딴 www는요. 영국의 팀 버너스리 박사가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에서 서류의 자료를 공개하고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하이퍼텍스트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무료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www는 전 세계의 필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죠. 팀 버너스리 박사가 www를 카피레프트로 공개하며 전 세계에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연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리눅스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들 수 있죠. 국내에도 카피레프트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화진흥재단이나 학술진흥재단과 같이 국가 지원을 통해 제작되는 이 컨텐츠는요, 이용 및 열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전문학 등의 직접 자원을 보유한 인문학계에서는 고전문학을 다시 각색하거나 영화화해서 공공의 자원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장화홍련이나 전우치 등의 고전 소설들이 각색되어 드라마나 영화, 소설로 재창조되는 게 그 사례죠. 이렇게 재탄생된 작품들은 지속 가능한 공공자원으로 자유롭게 공유되며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새롭게 창작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요계에서는요, 몇몇 음원을 무료로 공개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독도의 날이나 한글날 등 같은 의미 있는 날에 무료 음원 배포를 통해 공익적인 캠페인을 펼치는 등 다양한 카피레프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피레프트의 이 사례를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요, 2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열풍을 일으켰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음악계가 콘텐츠 보호다,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하면서 한창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던 이 시기, 싸이는 오히려 음원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자유로운 창작을 허용하고 대중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을 따라한 각종 패러디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허용이 곧 전 세계인이 어려움 없이 강남 스타일에 접근하는 통로 역할을 한 거고요. 이것이 곧 싸이 열풍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성이 허락되는 환경과 인간의 자유의지, 창조 욕구가 만나는 접점에서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거죠. 이렇듯 이 카피레프트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하며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피레프트만은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카피라이트가 무시가 된다면 오히려 이 지적 재산에 대한 침해나 창조 발전에 저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를 단순히 맞다 틀리다 식의 흑백 논리로 보기보다는 적절한 보호를 통해서 직접 자산에 대한 사회적인 기여를 인정하고 보상을 통해 창조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기반으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 왼손잡이는 허용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왼손잡이에 대한 재발견이 진행되고 왼손잡이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 사회도 카피레프트나 카피라이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양쪽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통해서 더 성숙한 지식 기반 사회로 나아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내일이 바로 수능인데요. 오늘은 이 수능을 앞두고 펼쳐지는 업계의 마케팅 전략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 중에 전 국민이 가장 예민한 날이 바로 이 수능날이 아닐까 합니다. 교통체증을 일으킬까봐 직장인들은 1시간씩 출근을 늦추고 그 시각에는 이 비행기 뜨는 소리 때문에 학생들이 듣기평가를 망칠까봐 이 공항에서도 신경을 쓴다는 말이 있는데요. 매해 수능날 아침이면 이 늦은 학생들이 퀵서비스나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지각을 면하기 위해 수험장으로 가는 진풍경도 펼쳐집니다. 그만큼 이 우리 학생들, 우리 국민들에게 아직까지 대학 입학이란 일상일대의 중요한 통과 의례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겠죠. 각 업계에서도 이런 중요한 이벤트인 수능 대목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수험생과 수험생 규모를 겨냥한 이 각계의 수능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 식품업계가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특히 제품의 합격과 행운의 의미를 담은 제품은 수험생은 물론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파리바게뜨는 수험생을 응원하는 마음을 메시지로 적어 만든 합격 기원 제품 60종을 출시했습니다. 말하는 대로 합격을 주제로 한 이번 합격 기원 제품은 합격 길잡이 토끼, 행운을 가져다주는 돼지, 그리고 합격을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와 꿈을 응원하는 파랑새 등 행운을 상징하는 4가지 블루 메신저가 전하는 합격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특히 수험생 두뇌 회전에 좋은 견과류를 활용한 떡과 쿠키를 다양화해 수험생의 컨디션과 건강까지 배려한 모습도 보인다고 하네요. 더불어 인기 음식 웹툰 오므라이스 잼잼의 조경규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입시 대표 제품인 떡과 엿, 초콜릿에 담긴 합격 이야기를 위트 있는 만화로 풀어내서요, 수험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응원 메시지를 제품에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삼립식품을 운영하는 떡 전문 프랜차이즈 비지는요, 이 꿀 찹쌀떡을 활용해 만든 백발 백중 세트를 비롯해 소담떡들로 구성된 합격의 왕 세트 등 총 19종의 다양한 수능 선물 세트를 내놓았습니다. 찹쌀떡 안에 팥 대신 호박씨나 땅콩 등 몸에 좋은 견과류가 섞인 꿀이 들어있는 꿀 찹쌀떡을 비롯해서요, 블루베리와 유자 등의 건강한 원료를 사용한 소담떡으로 이루어진 선물 세트는 수험생들은 물론 함께 고생한 가족들의 영양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또 이 수능을 맞아서요, 웰빙 죽 전문점 본죽은 이 신제품 불락죽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본죽의 불락죽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기력 보충에 좋은 불고기와 두뇌 발달에 좋은 DHA, 비타민, 무게질이 풍부해서 갯벌의 산삼이라 불리는 낙지를 넣어서 만들었는데요. 얼핏 보면 이게 수능이랑 무슨 관계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안이불, 떨어질 낙, 죽죽자를 사용해서요, 절대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 죽이라는 의미를 담은 거죠. 그래서인지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또 커피 전문점 엔젤리너스 커피도 수험생을 겨냥한 카라멜 홍삼 라떼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면역력과 체력 강화에 효과적인 홍삼에 부드러운 우유 거품 그리고 달콤한 카라멜 시럽을 넣어 만든 이 제품은요, 특히 이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떨어진 당을 채우기 위한 달콤한 음료로 학업 스트레스를 푸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수험생을 위한 계란도 등장했습니다. 이 삼립식품은요, 서울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프리미엄 달걀을 오메가 밸런스 달걀을 출시했는데요. 오메가 밸런스 달걀은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을 이상적인 1대4로 맞춘 제품으로 DH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요, 빠른 두뇌 회전이 필수인 수험생들에게 안성맞춤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영화업계에서도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잡기 위해 시기적절하게 영화를 개봉했는데요. 주원과 설리 주연의 영화 패션왕이 그 주인공입니다. 주간 조회수 440만 클릭, 누적 조회수 5억 뷰, 26주간 네이버 웹툰 베스트 1위의 기록을 세운 동명의 입기 웹툰 이 패션왕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요, 고등학교를 무대로 해서 수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 만한 소재입니다. 워낙 이 원작이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해서 수능 이후 수험생 특수를 톡톡히 누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수능 특수를 노린 건 영화뿐이 아닙니다. 수능 이후 대학 입학 전 수험생들의 황금기를 노린 성형외과들이 때아닌 이 마케팅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유명 성형외과들이 밀집해 있는 강남 지역의 경우 여러 명이 동시에 수술할 경우 가격을 할인해준다며 이 성형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수험표 지참 시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역시 각종 미용실과 의류 브랜드에서도 늘 그랬듯이 수험표 지참 시 할인을 지배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찌 보면 그냥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이라 볼 수 있지만 워낙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이라고 여겨지다 보니 아무래도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능이 전국적인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능 특수를 노린 기업들에게는 반가운 반짝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해봐도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한 수험생들 오늘까지 컨디션 관리 잘하셔서 내일 다들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 있기를 바랍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서 코드 번호는 026960입니다. 커피 믹스 시장 절대 강자인 이 동서식품이요, 빠르면 내년 초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남양유업과 롯데네슬레 등 경쟁사의 마케팅 공세로 이 성장 동력을 이룬 매출 돌파구를 해외 시장에서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내년 초 중국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생산 설비 등 투자에 나선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돌고 있습니다. 동서의 자회사 동서식품은 이 미국의 크래프트 푸즈가 50%의 지분
지분을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크래프트의 자회사 몬델레지가 이미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커피 믹스 사업을 벌이고 있어서요. 이 동서식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양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몬델레지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 커피 믹스 시장에서 경쟁사인 네슬레에 크게 뒤져 고전하고 있어서요. 이 크래프트 푸드 본사가 동서식품의 중국 진출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이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입니다. 현재 중국 커피 믹스 시장은 네슬레가 80%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크래프트사의 시장 점유율은 10%에 불과하죠. 동서는 맥심 브랜드로 중국 커피 믹스 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이 크래프트와의 관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국내 커피 믹스 시장 절대 강자로 통하는 이 동서식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30년 넘게 커피 믹스를 마셔온 탄탄한 고객 충성도에 지금까지 동서식품은 맥심 브랜드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사들의 마케팅 공세에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남양유업은 마케팅은 물론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고요. 롯데푸드와 네슬레도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이 동서식품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거대 식품업체 네슬레와 국내 최고의 유통 라인을 지닌 롯데의 결합은 커다란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매출 정체와 최근의 대장균 시리얼 파동 등도 동서식품이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히고요. 동서식품은 지난해 1조 5,3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를 밑도는 수준으로 2004년 이후 9년 만에 매출이 감소한 거죠. 즉 내수 부진에다 후발업체 공세까지 맞물려서요. 이 동서식품의 해외 진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동서가 오랜 기간 검토해온 중국 시장 진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상 동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청춘에 대해 노래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인은요, 사무엘 울만입니다. 유대교 랍비이자 시인인데요. 이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 정착해서 교육위원으로 지내다가 시민단체와 봉사단체 등에서 활동한 작가입니다. 이 청춘 단어만으로도 정말 에너지 넘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만큼 또 짧은 시간이기도 하죠. 청춘은 또 10대와 20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 울만은 이 청춘을 조금 다르게 정의했는데요. 시인이 청춘에 대해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천천히 시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인 것을 장밋빛 볼 붉은 입술 튼튼한 무릎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정열이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정신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와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살의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누구나 늙는 건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더하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이 주름진다. 고뇌와 공포와 실망으로 기력은 땅에 떨어지고 정신은 흩어져 버린다. 60이건 16이건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에 대한 호기심, 아이처럼 왕성한 미래의 탐구심과 인생이라는 게임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 그대의 가슴, 나의 가슴 한가운데는 이심전심의 무선국이 있다. 그것은 조물주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 희망, 생기, 용기, 힘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한 당신은 그만큼 젊을 것이다. 그대가 기계를 잃고
정신이 냉소주의와 비관주의의 얼음으로 덮일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이다. 그러나 당신의 기계가 낙관주의 파도를 잡고 있는 한 그대는 80살로도 청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 청춘은 흔히 10대와 20대의 젊은 나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춘이라 불리는 이 시기가 지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 도전하는 일을 꺼리고 그냥 자신의 안정적인 삶에 만족하고 살게 되죠. 하지만 체력이야 20대에 비하지 못하더라도요, 나이에 상관없이 늘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청춘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0대, 20대라고 해도 열정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청춘이라 부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일이 고3들의 수능시험입니다. 우리 청춘들의 가장 불타오르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데요. 자신이 해온 것들, 그동안 힘들게 공부해온 것들 다 쏟아내는 시기죠. 지금 수능을 앞둔 친구들은 아마 대학에 입학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울 것입니다. 10대 청춘들이 공부에 열정을 쏟듯 여러분은 어디에 열정을 쏟고 계신가요? 이제는 고등학교도 모두 졸업했으니 좀 더 자신이 원하는 것에 열정을 쏟을 자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열정을 품고 청춘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 대망의 수능시험 날이죠. 60만 수험생들이 그간 공부해온 것들을 평가받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모쪼록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수능 날이라서요, 이 장이 1시간씩 늦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SS증권방송의 방송들도 1시간씩 미뤄져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일 저희 경제돋보기는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점심시간 직전 경제돋보기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